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1.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금리 결정 예상대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2월 달에 나온 걸 보면 빨리 나왔죠. 그만큼 미국의 유동성 국면이 더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새벽에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브로드컴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브로드컴은 아시겠지만 AI 반도체의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자, 내용 보시면 브로드컴의 주가입니다. 장중에는 1.6% 하락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장 마감하고 6%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빅테크에 준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지 않았다. 즉 브로드컴에서 가지고 있는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의 주가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빴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마진율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브로드컴의 시간의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마진이 높지 않다는 건 누군가는 마진을 높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게 구글입니다. 만약에 이게 구글에서까지 판매량이 많지 않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수요의 둔화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까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서 브로드컴의 실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점은 미국 상황보다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황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자고요. 삼성전자 어때요? 한 달 동안에 매도 물량이 줄기는 했죠. 최근에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군대별로 뭐가 나옵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버티고 있다?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을 봐야 되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수급을 보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해야 되나? 그리고 미증시도 약간 시원찮은데 양적 완화까지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 있죠.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볼게요. 이걸 보면 초강세 구간에는 매매를 못하는 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주가는 원래 강한 놈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요 구간 있죠. 이때 당시에 한미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5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근데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상승 시작했었던 23년 초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즉 19만 원대까지 20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뒤에서 밀어줬다는 게 돼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하지만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거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이 이격을 다 좁히는 상황이 있었을 땐 뭐가 나올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너무도 당연히 1월달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디램 가격에 대한 변화 요인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렸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계속 탄탄하게 있다는 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 왔었던 AI 반도체에 대한 미국 시장의 이야기죠. AI 반도체에 대한 무언가 버블 논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적이 나오면서 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브로드컴의 마진율이 26년도 들어서 조금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상되어 있는 매출 기준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그런 거지 엔비디아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 탄탄하고 이건 마진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마진율 몇 프로? 7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브로드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구간이 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최근에 상승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보다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던 엔비디아하고는 달리
브로드컴은 어때요? 실적 발표 직전까지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있었죠. 즉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소폭 상승 구간. 물론 여기서 흔들리는 구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바닥부터 2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국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가격대를 버티고 있다? 미래 가치가 아직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뭐가 발생한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추론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론 시장에 필요한 내용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것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요 내용입니다. 디램 가격은 계속 강해요. 떨어질 기미를 절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추론 시장에서 디램 플러스 낸드까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추론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질 줄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알았더라면 메모리 반도체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사왔을 텐데 왜 9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달까지 이런 강력한 시세를 냈을까요?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도가 이렇게까지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HBM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장 생산량이 높은 건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9월, 10월 달 강한 시세를 냈던 거고, 하이닉스도 당연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가격 확인이 끝났죠? 이격 조정도 끝났죠? 여기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확인했을 때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자고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 후에 매매한 결과 76%씩 이렇게 터지죠.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올라오는 거 확인, 매수, 내려오는 거 확인, 매도한 결과 30%대. 11월 21일 날 매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때요? 또 떨어지죠? 반등 확인되는 즉시 매수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 이수 페타시스 방금 전에 봤었던 거 뭐예요? 신고가 종목. 즉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고가 종목이다. 어때요? 수익 구간이 나오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을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즉 지금 삼성전자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 버티세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삼성전자 먼저 보유하시고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같이 보유한 다음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계속 늘려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원익홀딩스, 테크윙, PSK 이런 종목군들이죠. 다 뭐예요? 신고가예요. 다. 전 종목이 신고가를 확인한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 이렇게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가려면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게 삼양, 식품,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수요가 계속됐기 때문에 연 단위에 걸쳐서 꾸준하게 상승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23년도부터 AI가 터지고 나서 전기 수요 폭발하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23년도에 상승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찍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실적 확인 과정까지 끝난 겁니다.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적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게 되겠죠. 실제 확인을 해보더라도 쭉 내려보면 어때요? 22년도 1,300억 이익, 23년도 3,100억, 24년도 6,700억, 25년도 예상치 9,500억입니다. 즉 1,300억 대비해서 대략 6배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도체, 즉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세가 나올 때가 언제겠습니까? 25년도 예상치 38조밖에 안 돼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표현을 하느냐? 24년도 대비해서 보세요. 그렇게 큰 성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땠습니까? 5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상승 구간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고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잡았을 때 26년이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무조건 가격 봐라. 그리고 실시간 타점 기준에서도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12월 12일 현대건설 샀습니다. 또 매수한 거예요. 밑에 내려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샀습니다. 또 매수한 겁니다. 밑에 내려보면 하나오션 샀습니다. 또 매수한 거예요. 이 세 종목 다 뭐 신고가 종목이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시장에 대한 판단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강세 마감, 삼전 하이닉스 키 맞추기 끝났다. 그리고 미증시 금리 인하 후에 숨고르기 중 며칠 더 쉬어갈 수 있지만 22평 돌파 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다. 그리고 한국 시장 계속 주도주 위주로 강세 중. 주도주는 뭐예요? 삼성전자처럼 신고가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고가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쭉 적어놨지만 삼성전자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22평 돌파와 삼성전자의 경우 신고가 매물 소화 중이다. 보유 플러스 관련 종목군들은 매수 가능하다. 관련 종목은 신고가 확인 필수고요.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주도 섹터, 반도체, 원전,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은 이런 식으로 모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하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하이닉스 어때요?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34% 수익 구간,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어때요? 76% 수익 구간. 근데 계속 강해요. 물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날 8%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매도한 결과 한미반도체와 같은 경우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매매했죠? 13% 수익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11월 달에 매도한 물량입니다. 어때요? 54% 수익 구간. 팔고 나서 떨어집니다. 보세요. 근데 제가 고가에 팔았어요? 아니요.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면 제가 저가에 샀나요? 아니요. 반등 확인하는 거 다 보고 산 겁니다. 저도 58,000원 여기 사고 싶어요. 여기부터 반등 나올 거야.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 즉 삼성전자의 시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수요가 많다는 거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봇주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도한 결과 101%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전기 부족 사태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매매 구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잡았어요. 결과는 188%. 지금 매매하고 있는 물량은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플러스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랐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근데 쉬어가는 구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